안녕하세요, 김단책입니다. 오늘은 엔젤피쉬의 번식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번식을 위한 쌍 선별에서부터 환경 설정, 주의사항, 갓 부화한 아기들 먹이 정도를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아기들을 보려면 부모가 있어야겠죠. 부모, 즉 암수 한 쌍을 만들어야 아기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쌍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 쌍을 데려오는 방법이 있고 3마리에서 5마리 엔젤을 데려와 쌍을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마리를 데려올 경우 산란 시기가 되면 자연스레 쌍이 잡히게 됩니다. 그 쌍만 수조에 남겨 번식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번식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선 쌍을 데려오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어린 개체들이 성장하고 자연스레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쌍이 잡히는 것을 보고 그 쌍이 자신의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며 생명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여러 마리를 데려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나이가 얼마나 된 개체를 데려오느냐에 따라 시간이 길어지거나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쌍이 선별되었다면 본격적으로 번식을 위한 준비를 해야겠죠. 수조부터 살펴볼게요. 번식을 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께선 수조의 크기를 주로 30배럭이나 45큐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는 30배럭을 운영 중인데 그렇게 막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45큐브 정도는 되는 것이 쌍에게 그나마라도 넓은 공간을 제공할 수가 있어 30배럭보다는 45큐브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과기는 보통 스펀지 여과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가성비가 제일 좋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른 여과기도 괜찮습니다. 다만 수조 크기에 비하여 지나치게 강한 수류를 지닌 여과기를 넣는다면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엔젤피쉬는 수류가 강하면 좋지 않아요. 물살을 견디며 지속적으로 헤엄치기도 힘들고 지느러미가 망가지기 때문이죠. 거리식 여과기나 외부 여과기를 사용할 경우 다른 여과제를 추가로 넣어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혹시나 여과력이 모자라다면 주기적인 환수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 어떤 열대어를 키우건 간에 그 생물에게 맞는 pH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pH는 돌, 유목, 바닥재, 약품 등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수돗물의 경우 7.0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재가 아예 없는 탱크항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바닥재를 넣고 싶으시다면 샌드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소유를 사용하실 거라면 초기에 pH 변화가 있은 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산호사와 같은 것은 탕어에 적합하기 때문에 엔젤피쉬에겐 적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엔젤피쉬의 적정 pH는 6.5에서 7.0 정도입니다. 아래 수정을 위해서라면 6.0에서 6.5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유건자리에서 pH를 높이고 싶으시다면 주기적으로 일정량 환수를 해주시거나 청룡석, 산호사와 같은 것을 넣어 천천히 올려주시면 되고, 낮추고 싶으시다면 유목이나 오리나무 열매를 넣어 떨궈주시면 됩니다. 7.0대에서 부화가 안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제가 키웠던 아이들은 7.0에서 부화를 했었어요. 그리고 장식을 위한 것은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가지가 많은 유목은 피해주세요. 그렇게 전반적인 환경을 조성했다면 이제는 주변 환경입니다. 쌍 주변에 다른 물고기나 생물이 서성인다면 쌍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가 달라집니다. 가능하면 부모 개체에게 안정적인 환경 제공을 위해 번식을 위한 수조에서는 딱 그 부모 개체만 있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 물고기도 가능하면 안 넣으시는 것이 좋아요. 엔젤피쉬가 잘 때 막 알을 먹으러 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환경을 제공하셨다면 부모는 비교적 편히 알을 바르게 됩니다. 알은 주변에 있는 유목이나 여과기, 히터, 수초, 수조 벽면에 바르는데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알을 관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유목이 정말 좋은 위치나 각도로 있다면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썩 좋은 위치에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 산란상이라는 것으로 편히 알을 바르고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높은 위치에 알을 낳고 주변 공간이 넓어 편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죠. 지금까지의 설명은 정말 번식 목적으로만 설명드린 것이지 다른 방법이나 기존의 환경에서도 번식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주변에 다른 어종이 있어도 적당한 공간과 알을 바르기 좋은 위치만 갖추고 있다면 알을 낳고 알을 보호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설령 부화한다 하더라도 아기들의 생존율은 희박합니다. 여튼 쌍이 있고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냉동 장구벌레와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급여해 영양 상태가 좋다면 거의 2주에 한 번꼴로 알을 낳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초산의 경우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알을 먹을 수도 있고 부화한 아이들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자연스레 경험치를 쌓을 수 있게 그냥 두시고 영양 공급만 꾸준히 잘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알을 낳고 잘 보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수정률이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되고 부화하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고 아이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단 알을 낳을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환수를 한다거나 어항 레이아웃을 바꾼다거나 그런 물속의 변화가 일어나는 행위는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변화를 주게 되면 부모 개체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이 환경이 아이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을 낳자마자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관찰을 한다거나 조명을 껐다 켰다 자주 한다거나 하는 것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 이후에 부화한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격리시키고 헤엄치기 시작한 날이나 그 다음 날부터 브라인 슈림프를 만들어 몇 주간 급여하시면 됩니다. 다른 먹이도 많지만 브라인 슈림프를 냉동도 아닌 직접 끓여서 주는 것이 먹이 반응이 제일 좋기 때문에 살아있는 브라인 슈림프를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제공하기 힘들다면 냉동이나 탈각 알테미아를 급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아이들의 먹이 반응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생존율은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튼 그렇게 한다면 분명 아이들이 무난히 자라고 성장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브라인 슈림프 부화 방법은 브라인 슈림프 제조사마다 다 다르고 사용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시고 그중 자신에게 맞는 제조사를 찾고 제조사에 맞는 부화 방법을 찾아보시고 급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아마도 한 400ml쯤 되는 물통에다가 그 절반만큼 담고 브라인 슈림프는 한 2g 정도? 소금은 천일염으로 넣었고요. 베라 1스푼 정도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물 온도는 한 28도 정도로 맞춰놨었고요. 무리 없이 잘 부화되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분명 몇 번의 시행착오는 있을 겁니다. 과정 속에서 오는 실패는 더 나은 결과를 마련하게 되죠. 계속해서 실패를 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실패를 했을 때 방법을 계속 달리해보세요. 내가 실수한 부분은 없었는지, 놓친 부분은 없는지, 이때는 이러한 조치를 취했으니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자 등 계속해서 수정 보완을 해나간다면 분명 멋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엔젤피쉬는 컨디션만 좋다면 500개에서 600개의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키운다면 대다수의 아이들이 살아남겠죠. 수가 많으면 멋진 모습을 눈앞에서 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론 모든 아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처음부터 분양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께선 부화 당시 제대로 키울 아이들만 따로 격리를 하여 키우시고 나머지는 부모에게 맡기던가 해서 자체적으로 개체수 조절을 하시길 바랍니다.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는 썩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더군요. 이것으로 엔젤과 관련된 정보를 웬만한 것들은 다 정리한 것 같네요. 엔젤피쉬의 아기들을 보고 싶으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김산식이었습니다.